자, 한번 먹으면서 들으세요. 자, 379번 보시면은 갑니다. 우리가 요까지 이제 해놨거든? 아까 점심 먹기 전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만들어놨고 요런 함수가 그려진다고 그랬고 이제 요거 갖다가 A값 B값 찾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1이랑 알파라고 놓고 식을 요렇게 세워준 것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쌤이 비율관계 그 아까 얘기했던 227페이지 비율관계 설명하기 전에 그냥 요거를 갖다가 내가 먼저 계산을 그냥 해볼게. 쭉 그냥 문제 풀이는 원래 이렇게 가요. 그냥 내가 비율관계를 모른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극값이 4라는 거, 이 극대값이 4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결국 궁금한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거든. 요 좌표 되나요? 얘가 1이라는 것까지 정해놨고 얘가 알파 접하는 지점까지 미지수를 잡아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 값이 이제 뭐냐, 요게 이제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뭐 일단은 미분을 해야겠죠. 자, 미분을 하는데 요걸 갖다가 미분을 할게요.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시면 f'x라는 것이 x-알파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해미분법 쓰시면 2 괄호 x-알파 곱하기 x-1 이렇게 미분이 되죠.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가 되거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알파 제곱이고 여기가 x-알파가 있으니까 x-알파로 묶어. x-알파로 묶고 남은 애를 써보는데 그러면은 얘는 이제 지워졌고 얘가 하나가 남았죠. 이쪽으로 묶어놨으니까. 그럼 남은 것들을 더해주시면 얘가 x-알파고 여기가 2x-2죠. 그럼 2x-2니까 이렇게 써져. 3x-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돼서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한 겁니다. 그냥. 알겠니? 곱해미분법을 써서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는 0이라고 해보자 이 얘기죠. 는 0. 여기까지 됐니? 는 0이라고. 그러면은 x값이 뭐가 나오냐. x값이 하나는 알파라는 게 나오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나오는 거야? 3분의 알파 플러스 2다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 3분의 알파 플러스 2다까지. 됐어? 맞죠? 그럼 잘 봐. 알파라는 애가 여기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가 되냐면 얘죠. 그죠? 그럼 얘가 되니까 얘가 이제 어디가 되냐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3분의 알파 플러스 2라고. 그러면 결국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아, f 3분의 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니까 그러면 3분의 알파 플러스 2에서 빼기 1을 하고 곱하기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보면 3분의 알파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하고 그냥 제곱을 한 거죠. 이렇게 계산을. 됐어요? 여기까지 그냥 계산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요거를 쫙 계산해가지고 요 값이 4라는 게 나오면 되니까 요게 4라는 게 나오면 되니까 요 식을 다 정리를 하면 어디까지가 나오냐면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게 생기고 아니다. 이 알파 마이너스 1이 생기고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27이다까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 계산이. 싹 전개를 해가지고 막 정리를 하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이 27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얼마가 되냐면 얘가 3이 되는 거겠죠?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면 알파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4까지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fx라는 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가 x-1 곱하기 x-4의 전체 세제곱이 왜 나와? 제곱이다까지가 정리가 싹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거 이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극대값, 극소값 찾아가지고 극대가 4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쭉 해왔고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뭐가 되냐면 요거 전개한 거잖아? 그럼 요거 전개한 게
x-1이고 요 뒤에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8x 되고 더하기 16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마이너스 8이라는 게 a가 되고 플러스 16이라는 게 b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지. 따라서 a랑 b를 더하시면 정답은 얼마가 되냐?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이끌어가는 방법. 됐어요? 자, 근데 보세요. 저거 이제 다시 요까지가 이제 문제 풀이고 답을 찾는 거고 답은 이제 8이라는 값이 나온 거고 그거 말고 잘 봐. 여길 봐봐. 다시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알파고 그 다음에 요게 극대값 4를 가질 때라고 해놨고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다 라고 해서 이게 나왔지. 되니? 그럼 3분의 알파 플러스 2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 그냥 미분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거 미분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0 되는 값 찾은 거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항상 어떤 결과를 갖냐면 잘 봐. 이 3분의 알파 플러스 2라는 점이 이 점이 1이라는 점과 알파라는 점 여기 1이라는 점과 알파라는 점에 요렇게 내분이 되는데 그 내분이 1대 2라는 거지. 즉 이 점의 좌표 요 네모친 3분의 알파 플러스 2는 얘가 1이고 얘가 알파면 1과 알파의 1대 2 내분점의 좌표와 같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1대 2 내분점이니까 내분점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3분의 얘가 3분의 1대 2니까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요거랑 곱해야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져서 똑같은 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자,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이게 아까 했던 거 227페이지 봐봐. 226페이지. 자, 226페이지에 보시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거기에서 괄호 1번이 있고 괄호 2번이 있는데 전체에다가 일단 별표 5개는 쳐놓으세요. 전체에다가는. 전체에다가 별표 5개는 쳐두시되 여러 개가 있거든? 비율 관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하나만 공부하자는 거야. 제일 많이 쓰는 거. 알겠어? 제일 많이 쓰는 거 하나만 공부하자.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번에 다 공부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 어떤 식이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접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 접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통과하는 점과 접하는 점이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뭐냐면 다른 극값이죠. 이 극값 말고 얘. 그럼 얘의 관계가 항상 어떠냐? 항상 여기를 감마라고 했을 때 요 지점이 항상 1대 2라는 거야. 항상.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알겠니? 요걸 외워두면 이제 계산이 좀 편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볼게요. 위쪽도 가보세요. 이것도 똑같이 성립해요. 이것도.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면 여기가 접하는 점, 여기가 통과하는 점이고 접하는 점과 통과하는 점이 생기고 맞은편에 생기는 요 극값, 극값 갖는 지점이 항상 몇 대 몇이냐? 2대 1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 순서 잘 기억해도 접하는 점과 극값 갖는 점까지의 거리의 비와 극값을 갖고 통과하는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항상 2대 1이야. 그럼 요 밑에는 접하는 점부터 극값까지 가질 때와 극값 갖는 것부터 통과할 때까지가 항상 2대 1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쉽냐면 자, 계산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야. 어떤 식이 나왔는데 자, 어떤 식이 이렇게 돼서
얘가 좀 접하는데? 접한다고 해볼게요. 여기를 내가 4라고 하고 여기에 x좌표를 4라고 하고 여기에 x좌표를 1이라고 해봐. 그랬을 때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이 값이 그냥 바로 나와요. 이 값이 얼마가 되냐? 여기가 1대 2인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1대 2니까 전체 길이가 얼마야? 전체 길이가 3이죠? 그럼 전체 길이가 3인데 그 중에서 1만큼에 해당이 되는 건 1이니까 아, 여기가 바로 뭐가 나와? 2라는 점이 바로 나오는 거지.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알겠나요?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무조건 1대 2라는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값이 2라는 거다라는 거고 증명은 어디서 한 거야? 여기서 한 거야. 여기서 증명한 거죠. 우리가 문자 잡고 했잖아요. 미지수 잡고. 미지수 잡고 했을 때 나오는 요 결과. 요 결과가 항상 뭐였어?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얘의 1대2 내분점의 좌표가 된다. 항상. 알겠니?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됐나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래서 어디냐? 괄호 2번의 내용입니다. 226페이지 괄호 2번의 내용이고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특히 이런 계산할 때. 알겠니? 계산할 때 되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러면 바로 밑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한 문제만 좀 더 어려운 거 풉시다. 하나만. 아까 379번 다시 와보세요. 379번에 2번 봐봐. 밑에. 자, 2번은 이제 사관학교 기출 문제죠.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를 그대로 다 적용을 시켜볼게. 이제 자, 갑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6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문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문제 해석 379번에 2번. 자,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가조건에서 f1랑 f'가 0이다 라고 나왔어. 아, 그러면 가조건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되네. fx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쓰실 수 있겠죠? 자, x-2의 제곱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모르니까 x-알파 이렇게 놓자고. 이제 그 문장만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지? f2가 f'2와 둘 다 0이다 라는 게 나오면 아, 얘가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고. 자,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f'x를 구해봐야지. 자, 구합시다. f'x는 겁니다. 미분 2 괄호 x-2 곱하기 x-알파 더하기 x-2의 제곱이죠. 됐나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x-2인데 요거를 전개를 좀 해볼까? 일단 묶어볼까? 이걸 묶으면 x-2죠? 얘가 그죠? 자, x-2가 되고요. 남은 거 써보면 여기가 2x-2알파가 남고 이거 날아갔지? 묶었으니까요. 그러면 3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고요.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그럼 f'x라는 건데 f'x가 일단 모든 실수에서 뭐라고 했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 나왔다고 그랬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 그래프가 지금 f'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 나왔다고 했고 요 그래프를 보시면 얘는 둘 중 하나겠죠. 이렇게 되거나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나 어쨌든 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2 이거거나
아니면 얘가 2고 얘가 알파거나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근데 나 조건을 다시 봐봐봐. 나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 아, 그러면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2차죠? 그죠? 2차인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되니까 결국은 a 값의 범위, 알파 값의 범위겠네요. 그러니까 알파 값의 범위를 내가 좀 찾아줘야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개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얘는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전개하시면 쭉 전개할게. 3x제곱 마이너스 2알파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6x 소분하게 전개를 하시면 플러스 4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되고 넘어오시면 플러스 3까지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죠. 마이너스 3까지 넘기시면 되니 그러면 정리하시면 3x제곱 요거 썼고요. 제곱은 그 다음에 x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럼 요거 x로 묶어야죠. 그럼 2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고요.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되고 x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더하기 4알파 더하기 7이다 라고 써지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요게 이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냥 계산한 거예요. 전개해가지고. 그럼 전개해가지고 계산을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성립해야 되겠지. 모든 실수에서. 아, 그럼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을 해야 되니까 결국 판별식 D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접근하면 되고 그럼 판별식 쓰시게 되면 자 짝수 판별식은요. 갈게요. 알파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곱하기 4알파 플러스 7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이거 또 전개해야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8알파 더하기 16이 되고 마이너스 12알파 되고 마이너스 2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 따라서 요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계산이 좀 길긴 하네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5가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인수분해가 안 되네. 잠깐만. 아, 마이너스군요. 쏘리. 마이너스죠? 네. 이렇게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냥 계산한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나 조건에서 그냥 뭐 한 거냐면 미분한 거 전개한 다음에 식 정리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 판별식 써가지고 계산까지 해서 뭐까지 구한 거냐면 결국은 알파 범위까지 구한 거지. 알파 범위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까지 그냥 계산을 끌고 온 거예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답을 구해보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F6이래요. F6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F6이 뭘까 생각해보면 되는데 F6이 뭐야? F6이 그냥 여기다 뭐 대입한 거야? 6 대입한 거죠? 그죠? 여기다 6 대입한 거잖아? 그럼 6을 대입하자. 자, 6 대입해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16 곱하기 6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네. 그럼 F6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96 마이너스 6알파지. 그럼 알파의 값의 정확한 값만 알면 되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로 딱 정해지는 값이 아니라 알파가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애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답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모양 맞춰줄게요. F6이 96 마이너스 6알파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6을 곱한 다음에 양쪽에다가 96을 더해주면 되겠네. 즉 마이너스 6을 더하시면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3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 6이 되겠지. 되니? 그런 다음에 뭐해? 96을 더하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96을 더해. 96을 더하면 얘가 얼마가 돼요? 66인가요? 이렇게 되고요. 96 마이너스 6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112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됐니? 16인가요? 아, 그러네요. 16이군요. 아, 어쩐지. 쏘리. 다시. 그럼 여기다 16을 곱하면 되죠. 계산이 약간 이상해졌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6 곱하면 마이너스 80이 되고요. 마이너스 16알파 되고 여기가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96을 더해주세요. 96 더해주시면은 여기가 16이 되고 맞아. 이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96 더하시면 얼마가 돼요? 112죠. 네, 이렇게까지 나오네. 그러면은 요 값이 뭐였어? 요 값이. 이게 F6이었죠. 그럼 F6이 갖는 최소값 얼마? 얘죠. 얘가 최소.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최대. 그래서 문제에서의 정답은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이다 라고 해서 계산해주면 정답 128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배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당연히 이거 기출문제니까. 발전문제 둘 다 기출문제거든. 기출문제 모의고사 고3 거 4점짜리니까 이 밑에 거는 사관학교 기출문제고 어렵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이제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지? X축에 접하거나 이런 거 갖다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14페이지 보면 대칭성을 이용한 극대극소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 대칭성을 이용한 거. 대칭성 이용한 건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함수 활용할 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216페이지 보시면은 216페이지에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자, 함수의 그래프 아까 쌤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첫 번째, 증간표를 그려서 그리는 게 원래 원칙이다. 증간표를 그리는 게. 근데 증간표를 그리기는 모든 문제를 증간표를 그리면 안 된다라고 했죠. 안 된다. 그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인 개형을 알자라는 거였고, 기본적인 개형을 아는 게 밑에 포커스 보세요. 밑에 포커스 보시면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해서 돼 있지. 그게 뭐야? 바로 개형이라는 거야. 개형. 그래서 개형은 좀 외우셔라 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그래서 217페이지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 21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의 개형 총 몇 가지? 3가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218페이지에 보면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거기도 보시는데 밑에 표가 중요한 거야. 밑에 표.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그래프가 총 나와 있죠. 자, 6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자, 학교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게 3번에서요.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표 봐봐. 밑에 박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3차 함수는 좀 그려봤었는데 오늘은 좀 4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4차 함수를. 4차 함수를 보시는데, 자, 여기 봐. F'X 그래프가요. 요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3차 함수예요. F'X가.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야. 그러면 3차 함수가 도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몇 차가 되겠니? 원래 함수는 4차겠죠? 그죠? 4차면 도함수 나왔을 때 쌤이 항상 중요하게 뭐라고 한 건 부호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겠지? 됐니?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잘 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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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데 갑니다. 마이너스니까 감소할 거고요. 플러스면 증가할 거고요. 원함수가 마이너스면은 다시 감소하고요. 플러스면 다시 증가로 바뀌죠. 되나요? 원래 함수가. 그지? 그럼 여기다가 4차 함수를 그리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구조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지? 자, 그럼 얘 극값을 어떻게 갖나 볼게요. 극값. 자, 지금 주황색 그래프 보세요. 주황색 그래프를 봤더니 지금 여기도 극값, 여기도 극값, 여기도 극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극대가 몇 개가 있냐? 극대는 한 개가 있네요. 극대는 한 개가. 그죠? 그 다음에 극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극소는 몇 개? 두 개가 있네. 아, 그래서 총 극값은 몇 개가 그려져? 세 개가 나오는 거야. 세 개가. 이해되니? 자, 세 개가 나와. 자, 근데 여기 봐봐 이제. 자, 우리가 fx의 3차 함수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도 될 수가 있죠. 3차 함수.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f'x야. 그럼 부호 따져보시면 얘는 마이너스고요, 플러스고요, 플러스인데 요 지점에서는 0이 되죠. 어쨌든 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f'x가. 그러면 보세요. 얘도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대로 내려온 다음에 이쪽이 뭐가 되냐? 감소죠. 이쪽은 뭐가 되냐? 양수니까 증가가 되고요. 이쪽은 뭐가 되냐면 얘도 증가가 돼요. 되니? 그럼 요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얘가 증가하는데 슬쩍 0이 되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도함수의 값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서 몇 번째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서 위에서 오른쪽 거죠. 위에서 오른쪽 거. 확인되시나요? fx의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봐. 얘도.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봐. 자, 얘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죠. 이것도 되죠? 그럼 이때는 이제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였다가 얘도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지? 그러면은 얘를 그래프를 그대로 이것도 그대로 내려오시면 얘는 감소하다가 0이 슬쩍 됐다가 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로 바뀌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나온다는 거죠. 교재에 다 있는 겁니다. 확인만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잘 봐. 얘는 아까 극값을 몇 개 가졌니? 여기 극값 몇 개 가졌어? 3개. 얘는 극값 몇 개일까? 얘 극값 몇 개니? 극값. 자, 이거 극값이 아니야. 이거 극값이 아니야. 맞죠? 얘는 극값이 아니야. 아니죠. 왜? 증가함수가 안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극소 하나밖에 없네. 그럼 극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극대는 있어 없어? 없네. 얘는 얘도 이거 아니고 얘만 극값이지. 그럼 뭐만 있어? 극소만 있네? 그지? 극소만 한 개 존재하고 뭐는 존재하지 않아? 극대는 없네? 그지? 자, 그 옆에 거 봐봐. 마지막 다 했다 얘들아. 오늘 다 했다. 요까지만 하면 돼 오늘은. 자, 여기 봐. 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f'x. 그럼 얘는 뭐냐? 실근 하나 갖고 허근 갖는 거죠. 실근 하나 갖고 허근 가질 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계속 플러스죠. 그러면은 얘는 잘 보세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마이너스니까 감소하죠. 증가하고요. 계속 증가해요. 플러스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접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순간적으로 됐단 말이야. 접하니까 증가감소가 바뀌지 않아도 0이 되긴 했거든. 근데 여기는 안 되죠. 얘가 0이랑 안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가요. 여기가 0이 되지 않아요. 그 차이예요. 얘랑 얘의 차이는. 알겠니?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 있어요? 이 그래프는 표에서 그림상에서 218페이지에 어디 있어? 우측 하단에 있죠. 우측 하단에. 그럼 얘도 잘 봐. 얘도 결국 뭐냐? 결론은 극소만 한 개 존재하고 극대는 있어 없어? 없다. 이해됐나요? 그럼 결론? 그럼 문제에선 뭐가 나올까? 자, 문제에선 뭐가 나올까? 넘겨. 221페이지 봐봐. 자, 221페이지에서 보시면 갑니다. 4차 함수
극값을 가질 조건이야. 개념 3번에. 개념 3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갈게요. 4차 함수 fx가요. 다음과 같이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인데 1번에서 밑줄 fx가 극대값을 가진대. fx가 극대값을 가진대. 자, 그럼 여기 봐. 얘랑 얘네 둘이랑 얘랑 중에서 극대를 갖는 건 누구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니? 맨 왼쪽 거밖에 없죠. 얘 극대 없어요. 얘 없고요. 얘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 얘만 있다.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알겠나?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란 얘기야? 문제 어떻게 풀란 얘기야? 문제를 4차 함수에서 극대값을 가진대. 문제를 어떻게 풀란 얘기야?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지만 극대가 존재한다. 그게 결론이야. 다시 4차 함수가 극대랑 극소를 둘 다 가지려면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만 극대 극소가 둘 다 존재한다. 이게 결론이라고. 그럼 나머지 경우는 전부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죠. 하나만 존재하겠죠. 자,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 더. 최고차항을 음수라고 잡아봐. 그럼 음수일 때는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이게 최고차항 음수일 때거든. 그럼 이때도 보면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른 뭘 가져? 세실근을 가져.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니까 요 지점 그대로 선 내려서 확인해 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가 되고요. 되나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죠. 아, 그럼 얘는 극대가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겨요. 그리고 극소가 어떻게 돼? 1개가 생기겠지. 그지? 근데 하나만 더 비교할게. 잘 봐.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야. 최고차항이 음수인데. 그럼 이때도 그래프 똑같이 그려보면 요렇게 내려오고 여기 요렇게가 도함수 0 될 때죠? 근데 플러스였다가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죠.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 감소라는 거. 그러면 증가 감소네. 그럼 증가하는데 슬쩍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이렇게 돼서 감소로 바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것도 4차 함수 그래프라고 그랬잖아. 아, 그럼 잘 봐. 얘는 극대값은 있어 없어? 극대는 있네. 여기. 얘가 극대죠. 근데 극대는 1개가 생겨. 얘는 극값 아니고요. 근데 극소는 있다 없다? 없죠. 극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극대가 생기는 게 중요한 거고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극소가 생기는 게 중요한 거지. 결국은 뭐냐? 이 경우에도 잘 봐. 이 경우도 F'X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극대값 2개, 극소값 1개를 가진다. 4차 함수가. 근데 얘는 실근 하나랑 중근을 가져. 3차 함수가.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극대는 생겨도 극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되니?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4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니네한테 준 건 뭐야? 이 경우를 계산하라는 얘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 다시 넘어와서 221페이지 보세요. 자, 221페이지에서 1번 보시면 극대값을 가진다 라고 했거든.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언제? 이 경우라고. 맨 첫 번째 경우.
그럼 맨 첫 번째 경우니까 갑니다. 맨 첫 번째 경우니까 3번에 개념 3번에 1번을 해보면 얘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f'x를 구하면 되죠. f'x가 어떻게 돼요? 4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8ax 이렇게 되죠. 되니? 근데 fx가 원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얘가 는 0이 되고 얘를 가지고 fx가 뭐가 나오는 거야? fx가 극대를 가지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된다. 이게 결론이라고. 이해됐어요? 이게 결론이라고. 알겠니? 그래야지만 극대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그럼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217페이지, 218페이지 있죠? 3차, 4차 확인되세요? 자, 오늘 복습하실 때 잘 봐. 217, 218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그래프, 개형, 그 다음에 3,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극값에 대한 극값의 조건. 뭐 극값이 생긴다, 극값이 안 생긴다, 극대극소가 둘 다 있다, 이런 것들. 알겠죠? 근데 극값의 조건을 판단하는, 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조건 뭘로 하냐면 도함수로 한다는 거야. 도함수가 0일 때의 정확히 방정식으로 한다는 거죠. 방정식. 얘처럼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알겠나요?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주어진 fx가 3차야. fx가 3차야. 아, 그러면 미분한 f'x는 뭐가 되는 거야? 2차죠? 그럼 2차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무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2차 방정식의 이론 갖다 푸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의 이론. 대표적인 게 뭐 있어? 판별식. 이런 거 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거. 되나요? 이런 걸로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반대로 fx가 4차야. 오, fx가 4차야? 그러면 f'x는 몇 차야? 3차인 거 아니야? 미분한 거니까. 그럼 3차는 0이네. 그럼 3차는 0이니까 뭐가 돼? 3차 방정식이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결국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차 방정식의 이론. 그럼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인수분해를 하셔야죠. 인수분해를 해서 해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 경우와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경우. 뭐 이 나머지 안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아니면 삼중근. 이런 애들. 즉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질 때만 유일하게 뭘 갖는다?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놓고 이렇게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오늘 배운 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 많이 배웠는데 꼭 잘 복습하시고, 오늘 하신 게 이제 어디까지 한 거냐면 우리가 221페이지 내용까지 다룬 거예요. 221페이지 내용까지. 알겠나요? 221페이지 내용까지 다룬 거다라는 거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나? 오케이? 자, 기본적인 식 세우는 거고 되게 많이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하시고요. 이게 바탕이 돼야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수업 이제 2회독 들어갔을 때 이제 복잡한 거 할 거거든? 알겠니? 되게 좀 어려운 거 하고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 할 건데 그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죠? 지금 오늘 가르쳐 드린 건 꼭 잘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네, 10분 쉬었다 갈게요.